제1강입니다. 탐정실무 8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탐정업을 의뢰인의 비용을 받고 사건을 해결해 주고 마치고 뭐 이런 관계들 그냥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좀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체계화를 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탐정실무 업무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의뢰인을 만납니다. 의뢰인 미팅이죠. 자, 경찰은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고 신분보장을 받죠. 사건의 피해자가 들어와서 그 피해자를 만나서 어떤 사건의 어떤 내용을 분석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러한 공공의 매뉴얼대로 경찰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탐정은요. 의뢰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고요. 의뢰인에게 모든 집중을 쏟아내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검사와 소속 상관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 매뉴얼대로 미행 추적 잠복을 하고 범위를 검거를 하는 공적인 수사 역할을 하지만요. 탐정은 의뢰인의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탐정이 도와주고 때로는 이끌고 함께 기획하고 컨설팅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 탐정은. 그렇다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정의 업무 영역이 민사, 형사, 사람 찾기, 수배자 찾기, 실종자 찾기, 기업범죄 이런 수많은 분야들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죠. 경찰은 어떻습니까? 형사사건에 대부분 국한돼서 하지요. 하지만 민형사를 전부 다 넘나드는 게 탐정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들어오는 사건 자체가 어마무지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괴로워하고 많은 부분 알고 있지만 탐정은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자, 의뢰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탐정의 업무는요. 그래서 일단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민간조사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힘듭니다. 힘든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흥미롭죠. 오늘은 어떠한 사건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8단계 프로세스 1단계에서 의뢰인 미팅을 지금 굉장히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첫 번째도 의뢰인이고 마지막도 의뢰인입니다. 탐정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8단계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 의뢰인 미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의뢰인 미팅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절박한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절박한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알아야죠. 자, 절박한 의뢰인의 심정입니다. 탐정에게 의뢰하는 의뢰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가 하다 안 되니까 의뢰인이 탐정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 아는 경찰이 있어. 내 주변에 아는 검사가 있어. 우리 주변에 되게 친한 변호사가 있어.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보통 봉착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리고 민사, 형사 어떤 법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의뢰받은 사건 중에서 부모의 수백억의 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게 국내 은행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 계좌로 굉장히 유명한 특정 국가에 그 수백억의 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 재산. 그 돈을 찾아달랍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또 내가 어떤 특정인의 어떤 계좌와 그 계좌의 잔액을 알고 싶어요. 가능하십니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불법이죠. 자,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이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일생일대에 한번 겪어보는 사건이죠.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나를
죽고 싶은 심정까지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는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탐정님한테만 이야기를 하지 이거 친구한테도 이거 창피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 겪습니다. 두 번째,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보안 유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자, 절박한 의뢰인의 심정을 일단 이해해야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좀 해코지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현행법 한도 안에서 탐정은 민사, 형사, 상, 소송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조건이 붙어요.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민간조사 등 탐정활동을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단 탐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이 2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주거침입, 비밀침해죄. 내가 잠복, 미행, 추적, 잠복을 하다가 어느 집 우편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편함을 찢어보면 그냥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되지요. 이렇게 20개 이상의, 심지어는 신용정보법 40조에 탐정이라는 용어 쓰지 마. 정보원이라는 용어 쓰지 마, 대한민국에서.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민간조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과정도 민간정보조사원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받으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10억 줄게요. 내가 이거 해주면 진짜 5억 드릴게요. 받으시겠습니까? 잠깐 흔들리셨습니까, 마음이? 그러면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영상을 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거 해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한 거예요, 제가 의뢰인한테. 왜? 착수금 받기 위해서. 자,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지 못한 거, 첫 번째는 법적인 거지만 두 번째,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쳐서 의뢰를 받으시면 정말로 강력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행법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무에 적용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의뢰인 미팅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함,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